건강 365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뇨와 당뇨전증 식이요법 그 세 번째 시간으로 7가지 식후 혈당 내리는 방법 중 제1 식사량 조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뇨와 당뇨전증 교육가 한나 교수입니다. 당뇨나 당뇨전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식후 혈당을 내리는 식이요법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침을 하시면서 3식 3간식을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탄수화물을 얼마나 드시나 그 단위로 세시면서 탄수화물의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그 라면이나 시리얼 이런 포장된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단위를 셀 수 있는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인슐린은 사실 하루 종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식사를 한 후에 혈당이 가장 높이 올라간 1시간쯤 됐을 때 인슐린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때를 우리는 인슐린 1차 분비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당뇨 전증이 있는 분들은 이때 인슐린 1차 분비가 잘 되지 않아서 결국은 식사 후에 혈당이 높습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는 분들은 그 1차뿐만 아니라 이제 2차 인슐린 분비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되지 않기 때문에 공복 혈당도 높고 식후 혈당도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 전증이 있는 분들 식후 혈당만 높으니까 식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당뇨 있는 분 역시도 식후 혈당이 높기 때문에 식후 혈당을 내리는 식이요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탄수화물 단위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식사 시간에는 한 단위에서 3단위를 드시면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식 시간에는 하나도 안 드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2단위까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삶은 달걀 하나를 드신다면 탄수화물이 없으니까 그때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원래 밥은 3분의 1컵이 한 단위인데 여기에 지금 3단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숟가락으로 재보면 한 단위는 이 정도, 그러니까는 오리 알만큼이 3분의 1컵입니다. 그래서 숟가락으로 여러분들이 푸실 때 이렇게 3번 푸면은 여러분들이 한 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밥 공기나 접시를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소식도 될 수 있고 과식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공기가 2개 있습니다. 이쪽 공기는 3단위의 밥을 넣었더니 꽉 찼어요. 근데 이쪽 공기는 훨씬 크죠? 이 똑같은 양의 밥을 여기에다 넣었을 때 이 큰 그릇은 아주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한 컵에 물을 넣어가지고 딱 맞는 공기를 정해서 그것을 사용하시면 눈으로 볼 때 만족감을 느끼면서 여러분 기분이 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시를 고르실 때 작은 것을 고르는 것이 훨씬 소식이 좋습니다. 이것이 9인치, 그러니까 23cm 접시입니다. 요것이 가장 좋은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큰 접시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적은 것을 여기다 담았을 때 이렇게 만족도가 떨어지고 기분이 나쁩니다. 그 작은 접시를 선택한 후에 그 접시를 이거를 보시면요, 접시를 반을 자릅니다. 그 다음에 또 아래 반을 잘라가지고 이쪽은 탄수화물, 이쪽은 단백질, 요 양에 맞게 요 스페이스에 맞게 넣으면 그것이 맞는 양이 되겠습니다. 이 위에는 채소를 넣으시고요, 여기에는 지방을 우리가 지방도 음식 여러분들이 드실 때 꼭 드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드는데 그것을 얼마큼 드셔야 되나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포장지에 나와 있는 영양 성분표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탄수화물을 단위를 싣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차트에 보시면요, 중간에 보면 total carbohydrate라고 있죠. 그것이 바로 총 탄수화물 양입니다. 그 단위를 계산할 때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네, 시중에서 팔고 있는 라면 그 뒤를 보면은 여기에 영양 성분표가 나와 있어요. 영어로는 nutrition fact라고 써 있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것이 serving size입니다. 그것이 바로 1회 제공량인데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반봉지라고 써 있네요. 그다음에 servings per container라고 써 있어요. 그거는 총 제공량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라고 써 있어서요. 이 한 봉지를 다 드시면 2개의 서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탄수화물을 보니까 43g이라고 써 있군요. 43g을 15로 나눈 것입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 한 단위는 15g이기 때문입니다. 나누었더니 3단위겠네요. 그래서 이 한 봉지를 다 드시면은 6단위를 드시는 겁니다. 식사 시간에는 한 단위에서 3단위가 좋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을 한 봉지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2봉지도 드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12단위를 드시니까 얼마나 혈당이 높겠습니까? 사실 라면 같은 음식 우리가 자주 먹으면 좋지 않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러나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라면 같은 것을 이 6단위나 되는 포장지에 들어있는 음식을 어떻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네, 라면에 반만 넣고요. 거기에다가 두부라든지 계란, 시금치, 브로콜리 이런 여러 가지 채소를 넣으면은 거기다 닭고기도 좀 넣고요. 두부도 넣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탄수화물을 적게 드시면서 단백질을 올리고 또 채소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냉면 그릇 한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르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설탕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죠. 여기에 보면은요, 이 청량음료, 이 한 깡통에 설탕이 몇 티스푼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10개가 들어있습니다. 10개요. 이 10개를 여러분들 한꺼번에 마시면 당뇨나 당뇨 전증 있는 분들은 굉장히 혈당이 높습니다. 이것을 금방 마시자마자.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전혀 마시지 않는 것이 좋고 물로 가는 게 좋은데요. 그러면 설탕을 전혀 안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면은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설탕 한 티스푼이 4g이에요. 그래서 이 캔에 보니까 슈가가 39g이 들어있다고 있어요. 40g 정도. 그러니까 10티스푼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걸 읽으실 때 슈가 거기를 보시고 그 g에서 4로 나눠서 티스푼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티스푼을 봤을 때 한 번 드실 때 한 티스푼만 들어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제 지금 음료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자 같은 것도 이렇게 봐갖고 이거 내가 이거 다 먹으면 슈가가 한 티스푼이네.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건 파란불입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이 다 드시면은 설탕이 2개가 들어있네. 그러면 노란불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계산을 해보니까 설탕이 3개가 들어있구나 할 때는 이것은 빨간불입니다. 당뇨나 당뇨 전증 있는 분들은 이러한 설탕이 빨리 피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에서 둘로 제한하면서 여러분께서 한번 이번에는 영양 성분표를 보시면서 그러한 것을 결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양 성분표를 보고 거기에 탄수화물이 몇 단위가 들어있나 또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나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께서 영양 성분표를 꼭 읽어보시고 탄수화물과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나 이것은 과연 나에게 괜찮은가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